더 자세한 미 증시 마감 이야기 김태수 뉴욕일보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하락 원인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물가가 우선 굉장히 불안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부에서 6월달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0.9% 상승하면서 5월달에 0.6% 상승과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도 5.4% 증가하면서 예상은 4.9%로 소폭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그때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1%대로 떨어지는데 약 한 5개월 정도가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빨리 1%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불과 5개월 전에 1.7%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5%를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5개월 뒤에 1%대로 진입할 수 있는지 급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도 이제 작년에 대유행으로 좀 침체된 그런 저점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1991년 이후에 가장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레드북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19.4에서 14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주 전 수준으로 되돌렸는데 지금 임의 소비재 업종이 이 영향으로 마이너스 1.18% 하락을 했고 그리고 도소매 관련된 산업들이 마이너스 1%대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1.6% 상승을 했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는데 크루드 오일이 75달러 3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재고량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또 재고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유가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내놓은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하락 전환했고요.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예민하게 아주 그리고 세밀하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업종들 흐름을 보면은 정보기술, 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지금 이 업종들만 소폭 상승을 했는데 부동산 쪽하고 재료 업종은 마이너스 1% 내외 하락을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식음료 산업이 1.3%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외 50여 개 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항공, 대체에너지 산업들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료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 상승으로 해서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수익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가지고 오늘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세 개 대표 종목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펩시코가 오늘 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순 매출도 굉장히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고요. 192억 달러 기록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은 1달러 72센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2021년도 올해 전체 매출 전망도 6%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1% 끌어올리면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기대치를 올린 경우에는 전분기, 1분기 실적 시즌에도 그랬지만은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시코도 오늘 올라가면서 식음료 산업 전체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크게 발표가 됐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투자자들이 봤던 게 뭐냐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일부 비즈니스 영역에서 마이너스 30%나 감소한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보였고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 실적 시즌하고 조금 비슷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순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물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그 순이자 수익 분야에서 지금 한 8% 그 예상치를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성에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1.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도 남아 있고요. 관전 포인트들 어떻게 삼아야 할까요? 네, 오후 2시에는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 현황을 좀 분석하는 기준이 되는 보고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12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하원에 나가가지고 현재의 정책 수준에 대해서 고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에는 435만 배럴 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휘발유 재고량도 178만 배럴 또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가를 밀어 올렸는데 유가가 정말 $100를 돌파를 할지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와 또 맞물려 가지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지금 기대치를 좀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6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0.6%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도 연간 4.8%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가지수가 예상외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지수들도 모두 기대치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블랙락,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찰스스와 PNC,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델타항공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4 43센트 순손실에서 $1 37센트 순손실 정도로 순손실폭을 굉장히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듯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걸 또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코로나 수혜에 대한 어떤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수익이 성장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나올 실적들도 면밀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